안녕하세요. 네, 쌀파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네, 자, 오늘 시간에는 지난 115회 전산세무 2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서서 저희 카페 잠깐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저희 카페에 저희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백데이터 묶음이라고 해서 백데이터 묶음에 들어가 보시면 지난 103에서부터 115회까지 백데이터를 그냥 압축만 풀으시면 수험번호, 감독관 번호 없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하셔서 연습하시면 그동안에 이제 불편함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실무 문제풀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압축 풀게 되면 이렇게 1152번 음마상사 이렇게, 그래서 수업용 프로그램이 아닌 그냥 프로그램에서 바로 입력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 음마상사고요. 일반 전표서부터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1일 날 날짜이고요. 4월 11일 날 날짜이고,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을 120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처분했고, 처분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가액은 1000만원이었고요. 취득가액은 1000만원. 그리고 2023년 말 공정가치는 11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1000만원짜리가 전년도 말에 1100만원이 됐으니,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0만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공정가치 1100만원이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장부가입니다. 장부가. 결국 우리가 이런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을 했을 때는 나갈 때 지금 여기 있는 취득원가는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면 평가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 것이 나갈 때는 항상 장부가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 우리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자, 04월 11일 날, 그럼 우리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항상 178번 쓰셔야 합니다. 178번 매도 가능 증권이 나갈 때 항상 장부가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100만원짜리의 매도 가능 증권이 나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은 무조건 소멸해야 하기 때문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0만원이 소멸하게 돼요. 그리고 차변에 우리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는데 1200만원, 1200만원이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고 나면 대차 차익 2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200만원이 생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처분 손익은 취득가액과 처분가액, 이 차액만큼이 처분 손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처분 손익은 200만원의 이익이 생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이 1100만원짜리가 나가야지 된다라는 거, 이런 걸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6월 25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날 거래처인 은비로부터 비품을 무상으로 받았다. 공정가치는 500만원이다. 네, 남의 것이 나한테 들어올 때는 공정가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월 25일 날 06월 25일 우리는 차변에 비품이 500만원짜리가 생기게 되고 공짜로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 수증 이익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산 수증 이익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음마상사의 사옥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였다. 토지를 매입하였다. 8월 2일입니다. 날짜는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지출, 취득세 현금 납부하였고 등기 수수료는 보통예금. 그러면 취득세 이 부분만 우리는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랬어요. 얘는 현금. 이해가 되셨죠? 네, 현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어쨌든 얘네들 모두 다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겠죠. 그렇죠?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니까 08월 02일 날 우리는 차변에 토지가 들어오는데 토지의 금액은 3억 1600만 원인가요? 그렇죠? 3억 1600만 원만큼의 토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600만 원만큼.
그리고 대변에 가서 취득세만 현금 납부를 했고 나머지는 다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한 취득세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우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퇴직급여가 영업부서건은 퇴직연금형 DB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조부서는 퇴직연금형 DC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형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DC형은 확정기여형이기 때문에 얘는 퇴직급여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8월 10일 날 우리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원,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 퇴직급여가 3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800만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자기 주식을 처분했어요. 그럼 자기 주식은 무조건 취득원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원가로. 그러면 우리 58,000원에 곱하기 120주 그러면 696만원입니다. 그래서 120주까지 계산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696만원만큼의 취득원가를 가지고 있고요. 얘를 6,500원에 처분을 했다 그랬어요. 그럼 6,500원에 65,000원에 곱하기 120주 하게 되면 780만원이 되게 됩니다. 780만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처분일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20만원이 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입력. 그러면 12월 13일 날 대변에 일단 자기 주식이 나가게 되겠죠. 자기 주식이 취득원가로 나가야 되니까 696만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건 780만원. 자,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차변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원래 이익이 생겨야 하는데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먼저 20만원. 그리고 대변에 그래도 돈이 남았으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64만원만큼이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적용 계정 과목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지 될 거. 회계 때는 우리가 대손충당금 배웠지만, 그래서 상대 계정을 모두 확인해 주셔야지 되는 게 대손충당금,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그쵸? 그리고 우리 자본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감자 차익,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얘네들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할인 발행 차금도 있을 거고, 그쵸? 감자 차익은 감자 차손도 있겠죠. 그쵸? 얘네들 계정 과목들은 무조건 상대 계정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3월 12일이고요. 3월 12일 3만 달러를 직수출하였습니다. 직수출 2만 달러는 선적과 동시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 말에 수취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직수출한 금액을 일단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오늘은 3월 12일이니까 3월 12일 기준환율 1,300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1,300원씩 계산하면 3,900만 원인가요? 그쵸? 네, 3,900만원만큼을 수출을 했고, 그 중에서 2만 달러에 해당하는, 2만 달러, 2,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오늘 2,6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의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셔서 일단 날짜는 03월 12일 날 직수출입니다. 수출. 그래서 제품을 직수출했고요. 공급가액은 3,900만원. 거래처는 ABC사.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은 무조건 1번이고요.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하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제품 매출한 거 맞고요. 차변에 가서 보통 예금 받은 것은 2,600만원만큼.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1,300만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수출은 그래서 일단 매출 자체는 무조건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 10월 1일 업무용 승용차 990cc래요. 990cc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과세 매입입니다. 과세 매입,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 이해가 되셨죠? 전자 입력하시면 안 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미지급금. 그래서 전체 금액은 총 2천만 원에 200만 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까요? 네, 날짜는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01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입니다. 51번 승용차 공급가액은 2천만 원에 200. 거래처는 거래처 어디였죠? 달려요. 달려요. 전자 아니니까 체크하시면 안 되겠고 분계는 혼합. 그리고 차량 운반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차량 운반구 미지급금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요 10월 29일입니다. 승용차를 리스하였다 이렇게 되었고 임차료 180만원 리스료를 원래 임차료라고 합니다. 리스 렌탈 모두 다 임차료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자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면세 매입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면세 매입. 그러면 10월 29일 우리는 면세 매입의 리스료 공급가액은 180만 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월클 전자고요. 그 다음 분계는 혼합 차변에 임차료 그래서 몇 번대예요? 800번대 임차료 180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면세 매입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았고요. 11월 1일입니다. 음마상사는 진산에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그랬으니까 과세 매출을 했겠죠. 진산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800만원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대금은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고요. 제품 1000만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11월 1일날 그래서 날짜는 11월 01일날 우리 제품 매출했습니다. 과세 매출 제품 총 공급가액은 우리 1000만원이라고 했고요. 거래처는 진산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이에요. 제품 매출했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차변에 미지급금하고 800을 상계를 했어요.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고요. 그래서 미지급금 800, 보통예금 30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5번 11월 20일 날 거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제조부 사용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온풍기를 구입을 했어요. 온풍기를 부가세 포함이라 그랬고요. 부가세 포함.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한 후 현금 영수증, 자산으로 처리할 거. 그럼 비품으로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온풍기를 비품으로 처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현금 영수증, 네. 그러면 현금 과세 매입일까요? 그쵸? 네. 현금 과세 매입. 그래서 날짜는 11월 20일. 현금 과세 매입 61번이 되겠고요. 온풍기, 비품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193만 6천원 써주시면 알아서 금액이 나누어질 거고요. 코스트코 코리아. 그리고 붕괴는 혼합. 처음에 원재료 대신에 비품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비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물음에 답하시오. 2기 확정 신고 기한이라 그랬고, 2기 확정 신고 기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첫 번째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출 공급가액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매출 공급가액 자료는 정산을 할 때 쓰시는 거예요. 얘는 뭐를 할 때? 정산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 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분 이렇게 나왔는데,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 우리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얘네들이 모두 다 불공이죠. 그쵸?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이걸 우리는 불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는 얘를 옮겨 적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공통매입세액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이 금액을 그대로 정산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산, 그러면 정산의 예정신고시, 그럼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 50만원을 우리는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럼 그냥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9천만원, 900만원 12매부터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로 들어가셔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서부터 12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면세사업 등 관련해서 우리는 총 9천만원에 900만원 12매. 그래서 12매 9천만원, 그 다음에 900만원. 이렇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산 탭을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정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은 일단 공급가액 기준으로 할 거고요. 아니요. 기존 데이터는 무시하는 겁니다. 불러둔 자료는 무시하고. 그래서 아니요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총 공통 매입세액은 여기 380만원이 있고요. 확정 비율의 총 공급가액은 우리 아까 1번에서 공급가액 관련 자료. 그래서 총 공급가액은 합계입니다. 과세랑 면세의 합계. 그래서 5억원. 면세 공급가액은 1억 5천만원, 30%고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아까 우리 얼마 있었죠? 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4만원만큼이 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반드시 저장하셔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제1기 확정 신고기한에 1기 확정 4월에서 6월이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는 모두 다 자기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한 줄 한 줄 우리 입력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1기 확정이니까 4월서부터 6월까지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공급가액.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이죠. 5억 원에 5천만 원. 그런데 그 중에 지연 발급한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가산세. 그쵸? 가산세.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화면 아래쪽에 가시면 가산세. 지연 발급에 얼마였죠? 100만 원. 그러면 만원의 가산세를 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공급대가가 6,600인데 그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얘는 공급가액이라 그랬고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냈어요. 여기는 공급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 가액이니까 얘도 1,100만 원으로 바꿔서 표시할까요? 그러면 5,500만 원이 되니까 5천만 원에 5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5천만 원에 부가세 500만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왜냐면 세금계산서는 이미 이 위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니까 세금계산서를 뺀 나머지 금액. 그래서 공급 가액이기 때문에 대가로 얘기하면 1,100만 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번에다가 우리는 5천만 원에 5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직수출이라 그랬어요. 직수출은 6번에다가 3천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입으로 가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치 일반 매입 그랬으니까 10번에다가 3억 2천만 원에 3,200.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인데 에어컨 구입이 330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에어컨은 우리 여기에 고정자산 매입에 300만 원에 30만 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1210만 원은 1100만 원이니까 800만 원이 일반 매입이 되겠죠. 800에 80만 원만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입이 총 1210만 원이니까 부가세 포함이니까 얘를 우리는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뭐 아니면 1.1을 해주시면 1100만 원에 부가세 110만 원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 중에서 우리는 330을 뺐으니까 300만 원을 뺐으니까 800에 8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만 원. 그럼 예정신고 시 누락된, 그럼 12번 이쪽 오른쪽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예정 누락분 매입밖에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다. 그쵸?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000만 원에 100만 원만큼만 매입만 있기 때문에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해 발생한 매출 채권 550만 원. 그럼 550만 원에서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얘에서 나누기 얼마를 하면 돼요? 11을 해주시게 되면 부가세 50만 원을 찾아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부가세 50만 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면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대손세액 가감에다가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마이너스 50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대손은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지 돼요. 대손이 발생하면 음수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대손 처리된 것을 회수하게 되면 양수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손 헷갈리지 않도록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대손이 확정됐기 때문에 50만 원은 마이너스 50만 원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3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화면 아래쪽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에다가 우리 얼마 있다고요? 3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였으니까 전자신고는 우리 여기 있는 18번인데 클릭이 안 되니까 이 위에를 클릭하시면 18번은 이쪽 오른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예요? 만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1,740만 원의 최종 납부세액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를 저장해 두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우리 부가세 신고서는 시험 문제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번 풀으시면서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결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우리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가보시면 되겠고, 장기 차입금 2천만 원이라 그랬고요. 만기일이 2025년이 만기일이에요. 그럼 2025년이 만기일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일반 전표 우리는 12월 31일 날로 가셔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은행 2천만 원이고요. 이거 내년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마찬가지 은행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에 팝업 스토어 매장 임차료 1년분 금액을 모두 지불해 버렸대요. 그렇죠? 그리고 임차료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비, 미, 자, 사 이렇게 됐고, 그러면 지금 처음에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미사용액. 그럼 미사용액이라는 말은 차기분을 얘기하는 거죠. 차기분에 대해서 우린 얘를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자산으로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액을 회계 처리할 거고, 사용액이란 얘기는 당기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기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당기분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당기분만큼은 우리는 비용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비용 처리된 거 미사용. 그러면 우리는 일단 300만 원에 대해서 300만 원을 나누기 12 해주시면 한 달치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곱하기 우리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단기분이고, 그럼 나머지 9개월 분이 차기분에 해당하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225만 원 만큼이 성급 비용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일반 전표에 우리는 차변에 선급 비용 22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임차료 800번대의 임차료가 소멸하면 되겠죠. 내년도 것을 먼저 지급했으니까. 자, 그 다음은 차입금 관련된 이자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당해년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당해분법 계산하시면 되죠. 3억 원에 대해서 3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2의 이자율이 0.068, 그리고 곱하기 우리는 당해년도 분이니까 5, 6, 7, 8, 9, 10, 11, 12 8개월 분이 되겠네요. 그쵸? 8 나누기 12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1360만 원만큼이 나오겠네요. 1360만 원만큼.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는 이자 지급해야 하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1368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1368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숫자가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룰은 계속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결산의 감가상각 나왔어요. 감가상각은 저는 그냥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네, 가셔서 엔터 치시면 당해년도분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우리는 화면에서 감가상각은 처음에 화면에 감가상각비 보이는데 얘가 항상 화면에 꼭대기에 올라가게. 꼭대기로 갖다 놓으면 이 밑에도 감가상각비가 또 있어요. 위에는 500번대 감가상각비, 밑에는 800번대. 자, 그러면 800번대의 건물 영업권 2천만원, 300만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800번대 건물 2천만원. 그 다음에 영업권은 밑으로 더 내려야 영업권 있어요. 그래서 영업권이 300만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제조에 기계장치 있었나요? 기계장치 400만원. 500번대 확인해 주시고 4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일단 결산분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 기말재고에 나와 있어요. 그럼 기말 원재료는 470인데 여기 보시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에 운송 중인 미착 원재료. 그럼 도착지 인도 조건은 지금 현재 운송 중이니까 도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도착을 아직 안 했죠. 그러면 이것은 내 거다, 아니다?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도착을 해야, 도착지 인도 조건은 내가 지금 매입자이기 때문에 원재료는 제가 사는 거잖아요.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매입자이기 때문에
도착을 해야 내 거가 돼요. 그럼 운송 중인 거니까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원재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는 470만원 확정. 기말 제공품은 아무 얘기 없으니까 기말 제공품 80만원 확정. 기말 제품은 수탁자에게 인도한 위탁제품 1,400만원 중에서 판매 완료한 게 900만원이래요. 그럼 900만원이니까 우리는 500만원만큼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죠. 그쵸? 네, 500만원만큼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2,130만원만큼이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은 2,130만원. 자, 그러면 결산 자료에 우리는 꼭대기로 올라가서 원재료, 기말 원재료 470만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얼마였어요? 80만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2,130만원만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까지를 우리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주시고, 네, 결산 분계 완료되었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원천징수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탭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부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에 우리 김필영, 그 다음에 부양가족만 등록을 해주시면 되니까, 어머,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빨리빨리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필영 나와 있고요. 자, 배우자 최하나 841-006-219-118, 아들 김이온 12071-3035-892, 다음에 딸 김시온 190-103-4035-455, 부친 김경식 450103-1156-778, 모친 이연화 490717-2155-433, 다음에 장모 한수희 2523-454. 네, 이렇게 일단은 먼저 입력을 먼저 해주시고요. 입력을 먼저 해주고, 자, 본인 8천만원 되죠. 그 다음에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까지 되죠. 그 다음에 소득 없고, 그러니까 자녀 모두 되고, 부 김경식은 소득은 없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로 장애인이고 올해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로 장애인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친은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모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모는 총급이 500만원, 500만원까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양도소득 금액에 걸린 어머니만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망이 당해 1월 1일까지만, 1월 1일만 아니면 돼요. 1월 2일부터 사망은 올해 것까지는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부양가족 등록이라는 것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연말정산인가요? 네, 이철수 사원의 연말정산을 완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이철수를 찾아볼게요. 그럼 이철수 부양가족이 입력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부양가족서부터 등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부양가족 일단 배우자 강기영
8406302547 84063025478 네, 주시면 되겠고, 부친 이명수 5610121587 428 그 다음에 아들 이현수 1404083852 611 그 다음에 이리수 1911044487 자, 일단 항상 이렇게 먼저 입력부터 해 두시고, 자, 일단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양도소득 금액이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 100만원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부치는 어쨌든 소득 금액이 9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일단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배우자가 소득 제한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배우자 소득 제한에 걸렸으니까 무조건 일단 안 됩니다. 배우자 나온 게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순서대로 자기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보험료는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하시는 거니까 이철수 본인입니다. 본인의 일반 보장성 따당 하셔서 자동차 보험료 3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형은 안 되고, 부치는 만기까지 납입액이 환급액보다 크다. 그러니까 환급 받은 것보다 돈 내는 게 더 크다. 그럼 저축성이 아니란 얘기니까 부친도 가능합니다. 이명수 클릭해 주시고 일반 생명보험에다가 얼마예요? 15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료. 자, 그 다음에 아들 그래 이현수 보장성의 금액은 35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네, 보험료에 대해서 입력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본인 이철수의 대학원, 그래서 본인 교육비 여기 오른쪽에다가 500만원. 아들 이현수 사립초등학교 수업료인데 바이올린 학원은 안 돼요. 아시겠죠? 정규 기관이니까 초등학교 수업료 8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수 여기서 800만원 써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800만원 써주시고 나면 이 화면 아래쪽에 초중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얘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얘의 금액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리수 어린이집 교육비 180 그랬으니까 180, 그리고 어린이집 그래서 취약전 아동 1번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입력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의료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가셔서 FE 이철수,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모두 다 국세청장 자료이기 때문에 상호 등록번호 생략, 건수도 생략하셔도 가능해요. 105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건수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한 건입니다 라고 쓰셔도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F2 눌러서 부친 이명수 안 돼요. F5 삭제. 왜요? 국외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리수 F2 눌러서 이리수 선택해 주시고 국세청 자료고요. 이건 25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에 가셔서 이철수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에 3,250만원이 있습니다. 끝났나요? 네. 문제가 조금 쉬웠던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일단 처리가 다 되셨으면 항상 마지막 연말정산 입력 탭에 꼭 가셔야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빨강 색깔로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직 데이터가 연말정산 창으로 아직 안 들어왔다. 그래서 마지막에 꼭 항상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주셔야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네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웠을까요? 네.
보통 정도의 수준. 저보러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정도 수준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네. 다음 시험에 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